안녕하세요, 강한무석입니다. 오늘 NBA는 5경기 준비했고요.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 보스턴 대 뉴욕.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. 분석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, 일단은 뉴욕을 먼저 보면은 RJ 바렛, 그라임스, 케빈 낙스, 맥브라이드, 퀴클리, 오비토핀, 거기에 데릭 로즈까지 GTD. 거의 뭐 주전 라인업 빼면 전멸이에요. 벤치에 미첼 로빈슨 빼고는 사실상 뭐 거의 이름 모르는 선수들이 벤치에 자리 잡을 걸로 보이고요. 보스턴 같은 경우도 이제 알 호포드, 뭐 데니 슈레더, 그랜트 윌리엄스, 뭐 랭포드, 뭐 많이 빠져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줄리어스 랜들이 물론 최근에 그래도 득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뉴욕의 왕, 한창 좋았을 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뉴욕이 가져가기 제가 볼 때는 힘들어 보입니다. 퀴클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상당히 중요 자원이거든요. 지금 뉴욕에 있어서 정말 중요 자원인데 빠져 있고 뭐 알제발의 그라임스 뭐 이런 선수 다 마찬가지예요. 중요 선수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. 거기에 데릭 로즈까지 GTD. 이건 보스턴이 제가 볼 때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고 국내에는 일단 4.5로 지금 잡혀 있는데 해외는 5.5거든요. 배당 기준점 변경이 좀 가능합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보스턴이 마인승 뭐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마인승을 해줄 걸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보마 괜찮아 보입니다. 어쨌든 뭐 보스턴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제이슨 테이텀이랑 이제 제일런 브라운이 있어요. 그리고 벤치에도 이제 뭐 조시 리차드슨이 그래도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주전 라인업의 대결에서도 이제 보스턴이 조금 더 저는 나아 보이고 뉴욕이 힘든 경기를 좀 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뭐 오바까지도 봅니다. 오바까지도 봐요. 아무래도 이제 음, 보스턴이 파울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. 제가 볼 때는 랜드를 막다 보면은 뭐 그랜트 윌리엄스나 알 호포드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테이텀이나 이제 어, 브라운으로 이제 뭐 로버트 윌리엄스 3세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포워드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랜드를 막는데 좀 고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. 그래서 좀 자투가 좀 많이 나오고 오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두 번째 경기 토론토 대 골든 스테이트인데 골스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다 빠졌어요. 지금 줄친 선수도 몇 명이야? 총 6명. 스테판 커리, 뭐 디그린, 이고달라, 조던 풀, 오토포터 주니어, 위긴스까지. 특히나 이제 오토포터나 뭐 이고달라, 그린, 커리, 골스 농구의 거의 핵심이거든요.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어요. 거기에 공무원 뭐 위긴스, 조던풀 같은 경우도 뭐 야투기복이 있는 선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 자원이잖아요. 이런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골스의 이 라인업으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수비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. 토스카노 있고 쿠민가 있고 게리 페이튼 2세 있잖아요. 이 정도면은 뭐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해줄 수 있으나 이거 스코어를 누가 좀 득점에 있어서 해줄 수 있느냐라는 좀 의문이 있어요. 좀 뭘 쿠인가가 좀 터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골스가 제가 볼 때는 득점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토론토 같은 경우 지금 아치우아나 아누노비가 이제 GTD에 떠 있어요. 아누노비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 자원이고 나온다면 분명히 이제 토론토에 큰 힘이 되거든요. 그나마 골스 쪽에서 이제 위안거리라면 토론토의 라인업 자체의 사이즈가 작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골스의 문제점 사이즈가 작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좀 줄게 되고 뭐 이 선수들이 어쨌든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는 토론토의 공격을 막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도 사실 지금 이 전력차는 저는 극복하기 조금 토론토 특히나 홈 경기에서 좀 힘들다고 봅니다. 토론토 이제 일반승은 보는데 이게 핸디 기준점이
국내는 지금 7.5 잡혀있는데 해외는 9.5예요. 거의 두 자릿수예요. 이게 뭐 10.5까지 갈 수도 있고 두 자릿수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빡세 보여요. 두 자릿수까지는 좀 쉽지 않다. 그리고 언어버 기준점 같은 경우 211.5에서 200 뭐 3.5 해외 같은 경우 엄청나게 떨어졌어요. 거의 뭐 쿼터당 50득점도 정도 뭐 낸다고 보는 건데, 뭐 라인업만 보면 충분히 뭐 가능해 보여요. 골스 라인업 같은 경우는 수비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. 토론토 상대로. 근데 뭐 사실 득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뭐 언더 쪽의 가능성이 분명히 기준점이 낮다고 조금 너무 무지성 오바를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경기고요. 저는 언오바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. 이 기준점에 사실 언더 찍기도 너무 쫄리고요. 오바도 저는 언더 쪽을 좀 보긴 하는데 좀 저는 이렇게 너무 낮은 거는 차마 못 건들겠어요. 근데 어쨌든 저는 언더 쪽을 보긴 봅니다. 토론토 일반승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. 세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대 LA 클리퍼스. 일단은 뭐 폴 조지가 GTD 떠 있지만 빠질 가능성 상당히 높고 서지 이바카나 모리스 거기에 이제 닉 바톤까지 GTD에 떠 있는 상황이고, OKC는 루돌트 돌트 정도만 GTD에 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기준점이 좀 낮게 좀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. 지금 국내는 현재 207.5, 해외 같은 경우 210.5거든요. 뭐 폴조지가 빠지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거 OKC 같은 경우 뭐 돌트 정도 GTD에 떠 있고 해서 210.5 정도는 그래도 오버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나 싶어요. 제 생각에는 한번 213.5 되면은 조금 쫄리거나 214.5 되고 뭐 그러면은 좀 불안하겠는데 210.5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오버의 가능성이 좀 있다. 왜냐면 뭐 레지 잭슨이나 지금 뭐 루크 캐너드도 그렇고 충분히 이제 뭐 슛이 좋은 선수들이에요. 거기에 이제 OKC 같은 경우에는 길저스가 뭐 빠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오바 쪽이 괜찮아 보인다. 승패는 어렵습니다. 그래도 클리퍼스의 승 쪽이라고 보는데 오클라호마가 이변을 내도 저는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승패 같은 경우 좀 넘어가고 오바 쪽만 보고 넘어갈게요. 네 번째 경기 미러키 대 클리블랜드. 요 경기도 기준점 변동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. 지금 국내는 미러키가 정배고 마인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블랜드가 정배고 3.5 마인까지 받았어요. 클리블랜드가 그런 상황인데, 일단은 뭐 아이작 오코로와 에반 모블리 상당히 중요한 클리블랜드에 지금 자원들이 빠져 있어요. 오코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실히 스텝업을 한 모습이거든요. 아무래도 젊은 자원이고 포텐이 있다 보니까 확 지금 야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웃된 거 상당히 아쉽고, 미러키는 뭐 야니스 빠져 있고 뭐 디빈첸조 로페즈 뭐 매튜스 미들턴 바비 포르티스 다 빠져 있어요.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는 저는 사실 미러키가 클리블랜드의 높은 벽을 넘기 힘들다고 봅니다. 클리블랜드 일반승 보고요. 클리블랜드 일단은 핸디캡 승이라고 적을게요. 마인이라고 적겠습니다. 마인승까지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아무리 뭐 최근에 주루 할러데이가 공격을 좀 이끌고 있다고 해도 저는 이 라인업 가지고는 지금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클리블랜드 상대로 좀 힘들 걸로 보이고, 뭐 아이작 에반 모빌은 좀 빠져 있었고 아이작 오코로가 좀 빠졌다고 하나 분명히 아쉽긴 한데, 제디 우스만이 분명히 슈터로서 좋은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. 좋은 슈터고 뭐 벤치 쪽에서도 뭐 케빈 뭐 러브나 아니면은 루비오 뭐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. 마지막 경기 빠르게 왔는데 유타 대 워싱턴. 일단은 해외 쪽에서는 기준점이 조금 올랐어요. 9.5까지 마이너스 9.5까지 지금
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쿠즈마가 두 경기 결장하고 나서 최근 두 경기에서 야투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야투율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, 근데 이거 워싱턴이 최근에 흐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뭐 9.5든 11.5든 사실 워싱턴 프렘 보기엔 좀 빡세긴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마이클 콜리가 좀 빠져있는 부분이 분명히 유타 쪽에서는 뭐 불안 요소인데, 유타 같은 경우에 핸들러가 많아요. 도노반 미첼이 뭐 볼 수도 있고, 아니면 여기 지금 선발에 콜리 빠지고 올라와 있는 조잉글스가 볼 수도 있고, 뭐 벤치 쪽에 조던 클락슨도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뭐 콜리가 분명히 있는 게 훨씬 더 나은데, 없어도 핸들러적으로 봐줄 수 있는 선수들은 여러 선수가 있다. 그런 부분이 있고, 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오바 쪽, 일단 국내는 이렇게 잡혔는데 해외는 222.5거든요. 222.5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요 기준에서 오바 쪽 괜찮아 보입니다. 쿠즈마 야투가 좀 반등할 만한 오늘 경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, 지난 경기에서 미첼이 3점이 좀 아쉬웠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줄 수도 분명히 있어요. 워싱턴 같은 경우 최근에 수비적으로도 완전히 초반에 엄청 좋았다가 마탱이가 갔어요. 그런 부분도 있고, 워싱턴의 여러 선수들도 야투율에서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보다는 조금 더 좋은 야투율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, 분명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경기를 뭐 핸디는 제가 볼 때 좀 어렵고 오바 쪽으로 좀 그나마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, 이렇게 봅니다. 경기들이 뭔가 좀 깔끔한 경기가 없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떠 있어요. 너무 많이 떠 있고, 그나마 뭐 덜 떠 있는 요 경기도 사실 경기 수가 많았으면 안 건드릴 만한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. 이런 경기는 뭐 유타 마인 찍거나 오버 찍거나 그냥 뭐 고배당해서 찍고 치우거나 뭐 그럴 만한 경기라고 보는데, 다른 경기들은 너무 많이 떠 있어서 사실 분석이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벤치에서 분명히 어, 이름 모르는 애들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. 이름 거의 뭐 들어보지도 못한 가비지 애들이 나올 텐데, 그런 선수들의 활약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, 뭐 경기를 뛰는 거 자주 뛰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와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거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뭐 좀 그 선수의 리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요.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경기들이 다 불안 요소가 있다, 라고 보고 오늘 NBA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